AI,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은 이제 우리 일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미인이 하면 AI 미인인 겁니다. 영화, 광고에도 상당 부분 이제는 AI로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한 예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의 특징. 아무것도 실제는 없어요. 컴퓨터가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그 예쁜 소녀까지도. 미국 오픈 AI의 소라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AI의 아버지로 불리죠.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 그 거물들을 만나고 카카오와는 사실상의 동맹 수준의 협업을 하죠.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의 아버지를 뉴턴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21세기 과학의 총아 인공지능의 아버지를 이 샘 울트만 이 오픈 AI CEO가 아니겠습니까? 천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극비리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카카오 그 CEO를 관계자를 비롯해서 한국의 인공지능 대표들과 지금 그 비공개의 세미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경제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이 카카오가 AI에서 조금 밀리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카카오의 어떤 인공지능 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은 역시 그 샘 올트만의 영향력이 대한민국까지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얼추 보도가 되고 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내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세계는 중국의 40살 시골뜨기 뭐 그렇게 표현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정말 아주 깡촌 출신의 이 양문봉 그러니까 한자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양wen핑인가 하는 그 사람이 만든 이 딥시크가 준 충격 때문에 온통 난립니다. 올트먼의 독주에도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기업들도 관련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AI 시대다라는 것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도 협력형이냐 독자형이냐. 샘 올트먼이 방한을 한 이유는 바로 협력형입니다. 카카오와 협력을 하는데 AI 비서 카나나의 오픈 AI 제품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독자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또 기술도 또 진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샘 올트먼의 오픈 AI와 이제 협력을 하는 겁니다. 네. 네이버는 독자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AI 그렇습니다. 만들겠다. AI 주권을 중시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AI 개발의 야망을 계속해서 꿈틀꿈틀 키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좋기는 좋은데 개발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개발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형태가 협력형인 듯 독자형인 듯 이 부분을 이제 줄타기 하면서 하는 것이 KT와 SKT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절충형. 그렇습니다. 절충형입니다. 바로 이제 MS, 구글, 아마존과 기술 협력. 그러니까 양쪽 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절충을 하는 이런 형태까지 또 논의가 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물과 손을 잡고 있고 카카오는요. 네이버는 그래도 우리는 늦어도 혼자 한번 가보겠다. 나머지 기업들은 메이저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자, 방향 다 좋습니다. 자, 샘 올트먼의 방안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만큼 한국 그 인터넷 기업, AI 기업들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죠. 이번에 오면 최태원 회장을 만날 계획이 있고 만났다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에 걸친 소송을 털어버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날 가능성이 잡혔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최태원 SK 회장과는 그당과는 어떤 교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에 그 샘 올트만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최태원 회장과 일비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작년 6월 달에는 거꾸로 이 최태원 회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오픈 AI를 그 본사를 방문해서 이 샘 올트만과 회의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SK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대한민국 통신 기업으로서 AI와 관련해서 퍼플렉시티라는 그런 인공지능 관련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불어서 샘 올트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달에 그 한국에 왔을 때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옛날에 트럼프가 하늘로 날아가다가 저거 도대체 무엇이냐 했는 엄청난 평택 공장을 직접 가서 그 반도체 생산 공장을 본 다음에 그 서울 서초동 삼성 본사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산업 현장을 봤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학문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그런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느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데 그러니까 경영진과는 만나는데 이재용 회장이 그렇죠. 참석할 직접 거냐? 만날지는 물론 그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데 제가 미뤄 짐작컨대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사법 리스크가 훌훌 털어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신수종 사업으로서의 AI의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직접 이렇게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적으로 삼성이 그동안 이 재판에 그 묶여서 정말 제 일을 못했고 삼성 전체적으로 많이 가라앉았었죠. 이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샘 올트먼 CEO는 요즘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중국산 초가성비 저가 AI인 딥시크가 준 일대 충격을 그렇게 뭐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샘 올트먼은 자신만만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모델이 있었어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트먼은 딥시크가 새롭지 않다. 이전부터 있던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 경제신문 니온 케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오픈 AI도 이런 모델이 있었다. 우리 이제는 예전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픈 AI가 더 고성능의 이 모델을 가지고 있다. 또 가질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함을 내보였는데 오픈 AI와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우리 걸 뺏긴 거 아니냐. 데이터 많이 빼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딥시크의 데이터 무단 수집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완전 싹쓸이해 갈 수 있는 이른바 정보 먹는 하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딥시크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80억 원 정도의 돈으로 개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올트먼의 말대로 우리한테도 있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싸게 개발했으니까 딥시크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너무 깎아내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과, 그 경제성 그리고 가성비 이게 중요한데 이걸 한번 저희가 도표로 비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픽을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옛날에 딥시크와 오픈 AI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10분의 1로 실질적으로 비슷한 어떤 그 성능을 나온다라는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 개발비가 엄청난 차이가 그렇습니다. 나요. AI 개발 비용이 미국의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달러 엄청납니다. 그 반면에 중국의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10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도 안 되는 약 600만 달러도 안 되는 그런 돈으로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투입된 인력 같은 경우에도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1200명인 반면에 실질적으로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39명으로 이뤄냈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는 보통은 중국이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혁신을 보여줬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성능 또한 그의 그 AI의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못지않은 특히 4O 정도의 어떤 실력을 나타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IT에 관련되는 주식이 상당 부분 10% 이상
한꺼번에 추락하는 그런 것을 보인 것이 이와 같은 중국발 AI 혁신의 어떤 영향이 아닌가 봅니다. 네. 딥시크의 강점. CEO가 중국의 아주 벽촌 출신의 40세 천재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그 집이 지금 관광객들로 북적인데요. 이명웅 보는 것 같습니다. 주요 개발 인력이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중국에서는 95허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다는 건데 30이 안 돼요, 평균 연령이.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딥시크 그러면은 가성비, 그다음에 천재성, 의리도 덧붙여집니다. 왜냐하면 딥시크 개발 직원의 절반이 1995년 이후 태어난 세대, 30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딥시크 개발 직원의 무려 140명이 평균 나이 28세니까 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 아까 이 창업자인 량원평에 대해서 박영급께서 천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천재가 있습니다. 여성이 하나 있죠? 러프리가 있습니다. 28.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사범대 재학 중에 베이징대 AI 연구소에서 일을 할 정도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이 러프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 있잖아요. 샤오미. 좁쌀. 예, 샤오미가 20억 줄게 우리 회사 와서 일해요 이랬는데 마다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리까지 지키고 있는 92년 허우 세대 바로 딥시크입니다. 네. 중국은 AI뿐 아니라 로봇 분야에서도 이런 젊은 수재들의 맹활약으로 미국을 바짝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저건 AI 영상 아니고요. 진짜 로봇들의 군무입니다. 대단히 정교하죠. 자, 어떤 로봇들이죠? 그렇습니다.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이족 보행하는 로봇을 정말 만들어서 인간 16명, 휴머노이드 16명 합해서 28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동부에 있는 이 뉴양그라는 전통 무용을 시연하는데 저도 예전에 중국 친구들과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걸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무리 돌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그것을 로봇이 실질적으로 숙련된 사람들처럼 돌리는 것이 굉장히 충격으로 저희 다가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로봇을 개발했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왕싱싱이라고 35세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왕서방이네요. 네, 근데 H1 개발사가 유니트리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기업 가치만도 1조 5천억, 요즘 1조 원 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3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1조 원을 넘은 유니콘 기업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닮아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현실감에 쓰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술이 개발된 걸 보면은 미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그 뒤를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약간의 두려움까지 느끼는 그런 동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미국을 뒤따라간다. 하지만 엄청나게 싸게 그리고 빠르게 참 미국이 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AI의 이런 비약적인 발전이 역설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뭐 위협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 위협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AI 이거 자체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 자체가 기반적으로 좀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요. 중국의 일성을 남긴 딥시크 공산당이 누를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억누르지 못할 걸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딥시크가 중국 지도자의 권력을 독점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통제에 이끌리는 것이 공산당의 핵심 본능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왜 딥시크가 중국어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상당히 답변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 네.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지난해입니다. 2024년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이런 핵심 기술들 미래 기술에 반영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술 발전은 좋은데 이게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절대 일당 독재를 위협한다. 역설이 지금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딥시크를 검열까지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자, 또 검열 얘기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뭐 딥시크면은 깊이 찾는다라고 하는데 깊이 찾지 않고 슬쩍 돌아간다 이런 그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최근에 독도는 어느 땅이야? 라고 하니까 이게 답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게 그 중국 천안문 사태 그리고 또 중국 주석이 누구냐 이 사람이 독재자이냐 이런 물으니까 그거는 답할 수 없습니다. 제 범위를 벌어놨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답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답을 못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진핑이 누구야 했더니만 이게 뭐 그 인민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중국 공산당을 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 이렇게 해서 중국과 특중국 그리고 중국 정치와 관련해서는 중국 현 정부를 찬양 일색으로 하는 것을 보면은 기존의 서구에서 만든 AI의 답변과는 사뭇 다른 지나치게 중국 정부 편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미 내부적 검열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일으켜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렇게 되면요, 서방 국가에서는 딥시크 사기 힘들죠.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흥미로운 대목이 있네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딥시크가 독도는 누구 땅이냐 이렇게 영어로 묻든 중국어로 묻든 하면 질문을 요상하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오락가락하네요. 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할 때 딥시크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 그건 진실을 말하네요. 뭐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랑 좀 예민한 것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정보에 근거한 내용이 나오는데 딥시크가 일본어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일본어로 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데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한결같이.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독도 명칭 옆에 가로치고 일본명 죽도를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케시마라고 일본에서는 불러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구려 역사, 한복은 누구 것, 김씨는 누구 것이냐 이것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김치공정, 역사 동북공정. 그렇죠. 그것도 아마 검열 걸어놓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딥시크가 저가 개발의 모델로 떠오르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마디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I와 동행하는 서울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그 11일 같은 경우에는 AI 서울 2025라는 그런 어떤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AI 중심 도시로 서울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AI를 향후 한 5년 내에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AI 3대 강국 우리도 가능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딥시크 중국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훨씬 더 발전된 인프라와 인력이 있는 대한민국은 충분히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과 또 중앙정부가 합해서 힘을 모은다고 하면은 충분히 와 같은 그 우리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의 14억 인구 속에서 나온 저 수천 수만의 인구 그 수재들 또는 천재들과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